안녕하십니까, 고고TV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일요일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이준석 문제하고 김건희 문제 때문에, 즉 윤석열 지지율의 폭락과 국정 동력의 상실 진입 과정, 그 다음에 이준석 때문에 국힘의 내부 혼란이 오며 2030과 6070의 충돌 과정, 그걸 찍다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의 정부죠.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법치를 바로잡겠다 하고 문재인 5년의 수사 기획 단계 또는 발을 떼기 시작했다. 서훈하고 박지원이를 국정원에서 고발했다. 거기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지금 아베가 그 산탄총이라는 산탄총이라는 흉기에 의해서 지금 암살을 당했는데요. 고고TV 여명인, 필부인 여명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 박근혜 또, 문재인에 의해서 아베가 대단히 말이죠, 폄하가 돼 있었어요. 고고TV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의 후예입니다. 즉 식민조선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침략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는 그걸 북치라고 생각합니다. 중딩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일본이 계획을 하고 동남아도 말이야 계획의 물결에 갔는데, 어떻게 조선만 말이지 대원군이 나타나고 고정이 나타나가지고 세계하의 물결, 그 당시에 세계하의 물결이었죠, 그죠?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하의 물결, 공업 선진국들로 다 갔고, 그 계획에 동참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꼬라질로 나라를 뺏기고 식민 통치를 36년간 당했는가? 저는 조선이란, 대한민국의 조선이란 역사를 갖다가 말입니다, 대단히 싫어해요. 그 세종정도 하나가 있고, 영정조도 저는 뭐 별로라고 봐요. 영정조도. 이 아베의 죽음에 대해서 저도 대단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고고TV에는 대한조선의 후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만주 침략, 중국 침략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아베는 말입니다, 그 일본 현대사에 1945년 이후로 일본을 천황을 모시고 과거의 쇼군 정치로 돌아가겠다 하는 일본 부활의 기수였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베 같은 정치인은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원했고, 일본의 방어를 갖다 강조하고 중국의 침략에 대비했다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즉 문재인이나 박근혜 같이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이 좋은 것이요,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수상도 어떤 사람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아베의 뿌리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요시다 쇼인, 그죠?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 일본 근대 정치의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인을 갖다가 숙모하며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그런데 아베는 정한론이 아니에요. 요시다 쇼인의 해양 강국으로 밖으로 나간다 하는 걸 갖다가, 그죠? 그 슬퍼하며 일본 계획을 즉 일본을 갖다 개항시키고 계획을 하고 제국주의의 발로를 그 깃발을 따은 요시다 쇼인. 그게 아베가 정신적인 지주를 갖다가 삼았다는 거죠. 요시다 쇼인의 그 업적은 일본에서 막강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2년 전에 조국이 때문에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왜 요시다 쇼인 같은 인물이 없었던가? 그 감옥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갑신정변 어쩌고 저쩌고, 민비 어쩌고 저쩌고. 왜 요시다 쇼인 같은 정신적 지주와 건대화를 갖다가 선구 지도한 사람이 없었던가? 그게 조선의 멸망 과정이죠. 응? 이게 그 문재인 때 말이죠. 그 위안부 사건을 함부로 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국이라는 놈이 그냥 반제국주의, 반일본주의, 문재인도 반일본주의, 또는 정오 일본주의를 갖고 나와서 5년 동안 잘 빨아먹었죠. 그죠? 결국에는 문재인이 퇴출당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보수 우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놈이 말이죠. 청와대 회의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일본 회의라는 책을 갖고 나오죠. 일본 아베는 극우의 후손이고, 일본 회의라는 것이 요시다 쇼인에 의해서 그 세력들이 지금 일본의 정계 관계 체계를 다 장악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과거를 향유하면서 세계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다. 틀린 말이에요. 그 아베같이 중출한 정치인이 없었어요. 아베같이 제가 보면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아베는 친한파예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문재인이 이용하다가 골로 간 거예요. 응? 아베는 1945년 이후에 침몰하는 일본, 쇠퇴하는 일본에 대해서 마지막 쇼군의 역할을 하려다가 암살을 당했다. 아베가 말이죠. 지금 보면은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의 경제 3위예요. 그만큼 경제 3위면 아베의 또는 일본의 정치적인 외교 역량은 말이죠. 3위 정도 된다. 솔직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만 침략하지 않고 저기 미국 쪽으로만 진중호만 공격하고 동남아만 침략했었다면은 아베는 말이죠. 일본 제국의 영화를 위해서 영토를 확장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 확장의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 고구려가 광개토왕 만주를 차지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야. 그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렇게 그냥 넘어온 거야. 고조선은 선사시대라 그러니까. 그죠? 대한민국처럼 우은항에 만주나 중국을 좀 침략하고 일본도 침략하고 동남아도 침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 정신적인 역사적인 우은함은 그거를 먹고 사는 게 민족성입니다. 우리는 맨날 침략만 당했어요. 아베는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뜬금없이 그 국정원에서 그 윤석열의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장인 서훈이하고 박지원이를 갖다가 고발을 하죠. 그게 뭐냐? 박지원이한테는 그 새 공무원 북한 인신공양 사건 때 있어서 그 밈서, 그게 그 우리나라 군의 정보 체계라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밈서를 갖다가 받았는데 공유를 했는데 그걸 삭제했다. 그래서 정보 삭제범으로 또는 직권 남용으로 고소를 하고, 서훈이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 그 미국 일본의 저 북조선 애들이 빳빳한 양복을 입고 말이야, 빳빳하게 막 칼날 같은 그 바지를 입고 말이지, 담배 떡떡 피우던 애들 갖다가 조사도 제대로 않고 사흘 만에 조사하고 북송을 시켜버렸다. 보통 북송 표류를 하거나 또는 남한으로 탈출한 그런 탈북자들한테는 보름 내지 한 달을 조사하고 귀순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북송을 하는데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북송을 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 저 인신공양 사건은, 서해공무원 인신공양 사건은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또는 북한 김정은하고 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파행시킨 사건이고, 그 다음에 돛담배 탈북 사건은 동해안에, 그거는 그때 뭐 평창올림픽 또는 남북평화쇼가 그냥 확 진입할 단계니까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면서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보냈다. 둘 다 인권 사건이죠. 응? 사람을 개돼지 취급해가지고 보낸 거죠. 그렇죠. 둘 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체인데요. 국가적인 자존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남북평화를 위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문재인 5년은 남북평화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 개돼지를 갖다가 이용한 거죠. 북조선 인민들도 이용했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문파들이 철없이
대한민국 자존심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죠.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박지원, 서훈이는 걸려 들어갈 것 같아요. 서훈이는. 박지원이야 뭐 2년 동안 국정원장만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서훈이는 뭐 많이 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하고, 통일부 장관 했죠 아마. 그 다음 국정원장도 하고, 또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훈이 같은 건 잡혀 들어갈 게 확실한데, 박지원이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그 전자기록물을 갖다가 삭제했다 그러는데, 응?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나와서 국정원자는 정보를 생산, 수집하고 관리하는 거다. 근데 박지원이는 자기가 생산할 수가 없다. 그 SI 첩보라든가 국방부의 민서 첩보는 군의 민서 첩보는 국방부도 있고 미군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민서를 갖다가 삭제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정보는 그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깔리므로 그 삭제할 수는 없다. 메인 서버에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 쪽에서 윤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감사원 애들도 지금 1급 국실장 걸 가보다가 다 대기 발령하고 국정원 직원도 뭐 17명인가 27명 그 국장 거, 시국장 걸 다 대기 발령하고 그죠? 한직으로 그 다음에 경찰 애들, 해경 애들, 경찰 애들 대기 발령해놓고 그 다음 군도 싹 갈아버리고 삼성 장군 이상을 싹 갈아버리고 치겠다는 소리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한동훈이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검사 물관을 다 윤석열 쪽으로 다 했다. 한 700명을. 그죠? 중간 간부까지. 그래서 치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그 치겠다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개 있죠. 현재 나오는 것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또 장하스 펀드, 또, 원전, 탈원전,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은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새 공무원 인신공양 사건.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쪽에 나오는 거죠. 그 외의 거를 밝혀야 돼요. 솔직히 하려면. 그 외의 거를. 그건 다 옛날 거 많이 울고 먹었어. 근데 그거라도 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 사건, 백현동 사건, 또 지 마누라 그냥 법카 사건, 다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자기 옆집에 놓고, 아파트 옆집, 옆호에 놓고 말이지, 거기서 선거 전략을 했다.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죠. 성남시 압수수색, 경기도 압수수색. 그런데, 먼저, 이거, 적폐수사의 문제는, 이건 해야 되는 거죠. 보수 우파가 윤석열한테 그거 하나 하라고 뽑은 거예요. 그거 하나 하라고. 공정과 상식으로 하라는 거죠. 해야 되는데, 서훈이하고 박지원이를 고발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그냥, 검사들이 팀을 꾸리고 치고 들어가는데, 저는 박지원이가 안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서훈이는 잡혀 들어가도 박지원이는 안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박지원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거 삭제했다고 치면은 난 삭제한 적도 없다. 근데 삭제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거로 잡혀 들어가요. 또 대부분까지 몇 년 걸릴 거야.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동력이 떨어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박지원이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다 그랬고, 또 해경 애들도 삭제했다 그랬고, 군에도 한 40여 개 정보를 삭제했다 그랬다는 게 윤 정권이나 국힘의 발표죠. 그런데 그걸 왜 삭제를 했느냐? 그럼 청와대도 삭제를 했냐고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표는 그게 있으니까 군, 해경, 경찰, 국정원 다 삭제를 했다 그러죠. 근데 원본은 다 남아 있어. 원본은. 그렇죠. 서버에 다 남아 있다고. 응?
근데 삭제를 했는데 이것들이 왜 삭제를 했는가 하는 문제죠. 입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군과 해경과 국정원이 입을 맞추기 위해서 동시에 삭제를 했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지시했냐? 쥐들이 그냥 와 이거 우리 문재인 징계해야 돼? 서로 상의도 않고 삭제했겠어? 누가 삭제라고 누가 압력을 넣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악에서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가 된다는 것이죠. 청와대 놈들이 문재인이 신기를 살펴가지고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새 공무원 북한으로 표류해가지고 하행당한 사건. 이건 잡아들여야 돼요. 난 이게 울산 부정선거하고 맞먹는다고 봐요. 그리고 탈원전 가지고는 문재인을 못 잡아낼 것 같고. 그런데 울산 부정선거 사건은 왜 조사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 그거 잡으러야 되는데. 그 송재호 같은 놈이, 송철호 같은 놈이 아직도 그냥 뭐 거리 할부하고 다니나 보대요?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갖다가 조사해서 문재인이 관여한 걸 밝혀야지 문재인을 집어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넘어가서 이재명이가 당 총재 이름 총재 들리고 총재. 이재명이가 그 박지원의 문제는 다음 영상에 한번 찍을게요. 이준석과 비교하면서. 이재명이가 당권을 장악한다, 당대표를 장악하다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이재명 당이 되는 거야, 이재명 당이. 처음에는 최고위원들을 좀 권력을 강화하려다가 이재명이 반발해가지고 그대로 놓고 당대표 권한을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개딸 양아들들은 이재명을 갖다가 무조건 옹해하고 당대표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97그룹이나 또는 김민석 같은 경우 86그룹 그런 애들이나 또 뭐 박주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나와야 소용이 없어요. 핵이 그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싸우게 해야 돼요. 그건 좀 다른 영상에서 찍을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당 대표가 되든 말든 윤석열은 쳐요.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근본적인 인성이 안 된 놈이에요. 나는 이재명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이재명을. 그거 양아치예요, 양아치. 살아온 과정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성이 엄청 강하고 남한테 밟히면은 잡초같이 일어나서 뒤박는 놈이라고. 그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형편없이 자라가지고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를 공격하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한테. 그놈은 속이 전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사당화가 될 거예요. 사당화가. 노무현 정신이 어딨고 김대중 정신이 어딨고 민주당 75년의 진보 역사가 어딨어 그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사당화시키면서 방어되어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저걸 안 칠 수가 없어. 윤석열은 그 이재명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검사 윤석열 아니에요. 검사는 범죄인 잡는 게 목표고 주거는 말이야. 그 이재명 심정적으로 확실히 지금 범죄자야. 묵시적 관심법에 의해서 당연히 잡게 되죠. 이제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잡힐 겁니다. 잡히는데 골치 아픈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재명 잡는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 이재명 저놈아가 민주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라 정치를 아주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 그러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주 막 피튀기는 혈육 상징도 아니야. 혈육 상징도 아니고 아주 양아치가 그냥 바퀴벌레 같이 덜덜덜 바퀴벌레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한테 덜덜 붙어가지고 아주 전국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엄청 괴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잡아야 된다. 나는 이재명 잡는 것보다 문재인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저건 저대로 놔두면은 살살 끓기만 하면 돼. 잡을똥 말똥 잡을똥 말똥 하면은 민주당은 그냥 무너져요.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은 그래도 과거 민주당들 노무현까지 보면은
문재인 이놈한테 쩝쩝이라서 희한한 일만 가다가 지금은 성군같이 지랄하다가 쫓겨난 거고 잡아야 돼 문재인.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놈은 도대체 민주당하고 가치관은 뭔지 모르겠어. 가난하게 태어나서 거짓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가치가 되고 민주당의 정통이 되죠. 또 이게 뭐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양아치처럼 자라가지고 자기는 서민을 위해서 돈을 뿌렸다.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가치가 되죠? 아니 어느 나라 역사나 우리나라가 어느 정치 지도자의 역사는 다 지금 팔고 있는 게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김동연이도 그렇고 오승훈이도 그렇고 그죠? 다 그런 말 하잖아.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아니 그 당시에 다 가난했지. 그런 걸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걸 갖다가 역경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스토리가 있다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한 정치 안 바뀌어요. 나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버틸지 그게 난 두려워. 잡으려 한 방에 잡아버려야 돼. 한 방에. 한 방에. 근데 어떻게 의석이 부족하고 국힘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게 난 문제라는 거예요. 응? 문재인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 민심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을 빼고 있는데 이게 탄력이 생길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할 말이 많은데 20분 이상 찍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20분 이상 지금 잘 안 보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박지영과 이준석의 2030 정치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